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고야 심리상담소 원장 최고야입니다. 심리상담 제대로 알자. 지난번 동영상에서 정신분열 정돈장애에 대한 사례를 이어서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었던 증상에 대해 지난번 유튜브에서 대략 말씀을 드렸죠. 청년의 증상에 대해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신분열 정돈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의 첫 번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어느 곳에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도서관을 드나들거나 주로 서점을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타나는 청년의 행동은 책을 펴서 한 줄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 책 저 책을 수없이 꺼내 책장만 넘기다가 다시 나와 커피숍으로 가고 커피숍에서 나와서 도서관으로 가고 또 도서관에 나와서 서점으로 가고 서점에서 나와서 또는 차를 타고 여기저기 배회하거나 서울 시내를 배회하거나 이렇게 쉴 새 없이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정말로 먹지도 못하고 배쩍 말라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몸을 하고 다녔어요. 두 번째는 잘못된 부모님의 교육으로 만들어진 가치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그런 사람이 될 것을 꿈꾸며 어려운 책, 주로 철학책을 읽고 그래야만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책에 대한 이론들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독서 모임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대화만이 가치가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철학을 잘 알고 논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자신은 그들을 위해 그런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다는 생각과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가치관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이와 같이 깊이 뿌리 박힌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사람을 깔보거나 철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 위에서 자기가 서야 하고 또는 성공자만이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다. 권력자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은 이 청년을 계속 무너뜨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문제는 결국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에게서조차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고 아무도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상태, 또 본인은 학교도 휴학하고 나와 어떤 곳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은 패배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지만 결코 그것을 인정하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이와 같이 청년은 이런 가치관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부모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매우 컸습니다. 자신을 강하게 키우지 못하고 경제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호했지만 결국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또한 이 청년에게 어떻게 이 청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부모님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책 이런 것으로 일관하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이 청년이 엄마에게는 아버지가 늘 아버지를 무시하는 엄마를 보게 됩니다. 먹을 것도 자신만 챙기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는 엄마가 뭔가 생각하고 챙기는 것을 보지 못하게 돼요. 돈은 아버지가 벌어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은커녕 늘 불만으로 가득한 엄마의 모습을 봅니다.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온 가족에 대한 불만투성인 엄마. 삶이 늘 처져 있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부족한 경제에 대한 핀잔은 늘 아버지 몫이 되어 있는 것을 청년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아버지의 못난 모습, 엄마의 이기적인 모습, 청년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모의 모습으로 비추어졌죠.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다섯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긴장하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더 긴장하여 두려움이 컸으며 또래에 대한 두려움 역시 매우 강한 상태였어요. 늘 혼자서 있고 외로움에 늘 젖어 있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간혹 잘못된 이성관계도 경험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섯째, 청년은 두 번째 상담사를 만나서 1년간 상담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더 큰 심각해진 상태를 경험하게 되죠. 존재감마저 박탈당하고 또 그 상담사와 아버지는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청년은 그 상담사로부터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아버지가 전혀 믿어주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해 이 청년이 그런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속에 분노와 또 상처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처럼 이 청년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늘 자신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있지만 결국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만 그렇게 배회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처럼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저는 탐색을 했습니다. 탐색을 하고 이 청년에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죠. 또한 이러한 증상과 문제점이 왜 청년에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매우 손상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에 대한 아들의 마음,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또한 현재 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마음속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청년의 부모님은 청년의 첫 치료부터 함께 프로그램에 임했고 청년과 함께 3의 길을 함께 프로그램 속에서 그 청년의 상태와 자신들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 뒤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죠. 또한 아들 역시도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 뒤 청년이 혼자 치료를 받다가 부모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오셔서 집중 피드백을 들으셨고 부모님과 제가 서로 하나가 되어 청년의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청년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현상들을 치료하기 위해 저는 먼저 청년에게 밀턴 에릭슨의 명상체면 치료를 아주 많은 시간 진행했습니다. 그 밀턴 에릭슨의 명상체면 치료는 청년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처 치료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에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 또한 감정을 풀어주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치료를 통해 청년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한 인지치료 시간도 꽤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존재감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존재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명상치료도 매우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청년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신과의 만남을 갖게 하고 자신에게서 찾지 못했던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두려워하는 또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대인기피증의 치료가 진행됐어요. 많은 치료가 있었지만 7명의 내담자와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과
집단 상담을 10회기를 진행하면서 그 청년들과 집단 상담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단 상담을 하는 내담자들과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 시간도 있었으며, 치료가 끝나갈 무렵에는 집단 상담 팀들과 7명이 베트남 선교 여행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졌습니다. 청년은 심리 상담에 관한 이론과 실습 교육도 상담 치료 기간 중에 1년을 거쳐 한 주에 4시간씩 매주별로 공부하며 자신의 심리에 대한 욕구, 그리고 과거에 이 청년이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었던 욕구를 채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저희 상담소에 사람들 관계를 좀 더 잘하기 위해 심리 동아리 모임을 갖게 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치료 중에 치료가 잘 된 팀들이 심리 동아리 모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명의 내담자들이 매주 토요일 3시간의 동아리 모임에서 열심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가 20, 30대 청년들입니다. 이곳에서 이 청년은 회장 역할을 맡기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치료 과정 중에 치료가 잘 되면서 이 청년은 자기보다 불쌍한 친구, 심리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정말 치료비가 없어서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생전해보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를 용기 내어 그 청년을 돕겠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정말 힘든 시간을 끝내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정말 그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친구를 6개월간 심리 치료비를 대주는 그런 일도 이 친구가 해냈습니다. 이처럼 1년 동안이라는 여정 안에 많은 것을 하면서 매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이 청년은 S대에서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결국은 약을 다 끊고 치료가 끝난 후 현재는 학교 생활을 너무 잘하고 지난 학기 너무 학교 생활을 잘했어요. 그리고 올 학기가 끝나면 이제 이 청년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떤 상태에 있든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치료에 임하시면 이 청년과 같은 좋은 경험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